자, A 시나리오는 다시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런 시나리오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상승 전환.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그죠? 만약에 떨어지려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하락 실거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호가 떨어질 거예요. 호가가 떨어질 겁니다. 거래해야 되는, 아까 앞에서 제가 분류한 세 부류의 매도인들 중에 누군가는 안 되겠다고 호가를 내릴 거예요. 반드시. 만약에 하락 실거래가 많이 나오면.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게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거나 우리나라가.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장기 국채금리가 5%를 뚫고 넘어갔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니까 막 영끌족 죽었다 큰일 났다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또 규제하는 성격의 정책이 나오면 이렇게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건 반대겠죠. 갑자기 하락 실거래 없이 상승 거래가 돼. 거래량은 적은데 그럼 여러분 호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기준금리 동결하거나 인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완화하는 성격의 정책이 나온다. 갑자기 이러는 거야 정부가. 갑자기 거래가 안 됩니다. 다시 9억까지 특례보금자리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액션이 나온다. 그러면 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해볼게요. 이제부터 첫 번째, 호가가 올라가자 거래가 감소된 거예요. 아까 제가 이 기자님이 기사를 굉장히 잘 썼다고 했잖아요. 이 기사님이 첫 번째 말머리가 뭐였냐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재상승과 특례 보금자리론의 축소 등으로 인해 거래가 줄어들고 매물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100% 동의합니다. 호가가 올라가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지금 호가가 올해 1월이랑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늘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지. 거래가 터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집주인들이 올리는 거야 호가를. 호가 올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에이 안 사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비싸게 사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지금 수요자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실수요자의 특징이기도 한데 호가가 올라가니까 거래가 감소를 해. 근데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거래량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상승이냐 하락만 있겠지만 보합 침체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어쩌다 한 건씩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전 거래 대비 가격이 지금 상황으로 치면 올해 1월, 2월 가격이 돼야 거래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란 얘기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보합 침체기에. 두 번째, 되게 많은 분들이 기준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 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제가 쓰는 소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궁금해하셔서 너는 생각이 없냐 맨날 이러잖아요. 제 생각이 있어서 오늘 제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미국 보면요. 저는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할 필요가 있을까? 왜? 미국에서 파월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데 기준금리 올리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시장금리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근데 굳이 내가 욕먹어가면서 기준금리 올릴 이유가 있어? 없어요. 왜? 이미 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올리더라도 뭐 끼케야 한 번? 요 정도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말하잖아? 그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금리 내려오겠구나. 근데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밖에 없어.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다니까요. 이게 있어요. 이게 아파트 값도 똑같아요. 아파트 값도 이게 있어요. 이렇게 될 확률도 있는 거예요. 금리도 똑같아요. 저는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더라도 끼케야 한 번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바라는 기준금리 인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쭉 갈 수 있다. 그럼 지금 이 상태 금리가 낮나요? 지금 주담대 상단 7%야.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그 앞으로 규제적 성격의 정책이 나올까, 완화적 성격의 정책이 나올까, 답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특례보금자리론 6억 넘는 주택에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게 불과 한 달 됐어요. 9월 말. 이건 뭐냐면 규제를 어떻게 한 거예요? 강화한 거예요? 약하게 한 거예요? 강화한 거. 강화한 거죠. 규제를 쪼였다니까. 지금 규제 쪼인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니까. 근데 이거를 막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들은 이런 걸 안 본다는 거지. 이게 주는 효과를.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형, 그러면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야? 그런 거지? 자,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현재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현재 시장은 대세 시장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편안하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게끔 되어 있어요. 인간이 원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른다, 내린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대세 시장이 아니고 완전한 개별 시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기사에서 나왔는데 주요 서울 뭐 특정 지역에서는 정고점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덧붙였었어요. 뭐라고 덧붙였냐면 기사에는 없지만 반대로 말하면 여전히 1월달, 2월달 가격으로 헤매는 곳들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어디는 정고점까지 갔는데 어디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내가 만약에 실거주로 집을 사고 싶다. 근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많이 오른 게 아니고요. 많이 오르지 않은 걸 사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단지의 가격이 올해 초 가격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결정해야 되고 올해 초 가격과 뭐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면 저는 장기적으로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맞다고 봐요. 왜? 바닥을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매수할 경우에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때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뭐 2021년, 22년에 비싸게 산 사람이 흔들리는 거, 영끌족 이런 분들이 흔들리는 건 내 이해가 가.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분 그 메일을 받았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제 되게 본인은 그게 걱정이 많이 됐나 봐. 어떻게 메일 보냈냐면은 경기도 모 지역에 모 신도시에 그 아파트가 10억까지 갔었는데 그거를 5억 8천에 산 거야. 와, 진짜 잘 샀다. 10억까지 올라갔던 걸 1월 달에 5억 8천에 샀대. 40% 이상 할인 가능. 근데 불안하다는 거야. 불안할 수 있죠.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또 거래가 막 안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당신 단지 안에서 최저가를 찍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은 저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도 배우고 싶다 그거를. 지금 그 정도 가격이면은 굉장히 괜찮고 그게 거기 전세가 얼마냐면 거기 전세가 벌써 4억이 넘게 나오거든요. 4억인데 5억 8천에 샀으니까. 그 제가 그랬어요. 이거 빠지기가 쉽지 않다. 저희 동네는 서울 강남이 아닌데 괜찮나요? 괜찮다고. 경기도라도 신축 아파트고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이 어이없게 물건 팔 때가 있어요. 있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실 필요 없다. 잘 사셨다면 싼 가격에 샀으면 장기간 실거주해야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싸게 사셨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기다리고 싶겠죠.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요, 기다리기만 하다가 또 놓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가고 싶은 아파트도 없고요, 자기가 살 수 있는 가격도 몰라요. 예, 그런 분들이 제가 그동안 봐왔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다릴 경우에 기준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수할 가격의 수준을 정하고 그리고 대상도 정해야겠죠. 어떤 단지 가고 싶어. 그렇게 하고 지켜보면서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났는데 제가 보너스를 하나 드릴게요. 거래량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기회가 될 때마다 거래량을 최신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매매와 임대예요. 자,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과 가격 지수인데 요 마지막 9월 달이 이제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요게 지금 이 파란색이 뭐죠? 전세, 빨간색이 매매예요. 자, 매매 거래량이 요렇게 이거 봐봐.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역대 최저예요. 역대 최저. 저거야말로 역대네요. 이거 500건 될 때 진짜 거의 없죠? 그렇다가 이거 올라갔어.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천천히 내려오고 있죠? 전세 거래량도 줄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량은 평균 6,000건이에요. 월 평균. 이게 평균선이거든요. 지금 최근 한 2년 이상은 평균만큼도 안 되는 매매량을 보이고 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매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는 매매가 안 되는 시장이다. 전세는 평균이 10,000건이거든요. 1,300건 정도 되는데 지금 그거 이상이죠. 전부 다. 이 얘기 뭐예요? 수요가 다 어디로 가고 있다? 전세로 가고 있다. 지금 주는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예요. 제가 이번 콘텐츠에서 말씀드린 마지막 사항입니다. 이 전세를 보면요, 패턴이 있어요. 삐죽 올라왔죠. 이때가 언제죠? 1월, 2월. 그죠? 삐죽 올라왔죠. 이때 언제예요? 1월, 2월, 3월. 그죠? 이때도 요때가 많죠? 2020년 7월달 이후에 삐져나오는 거 임대차법이었고 요때는 가을 이사철에 많이 움직이셨네요. 보면 2020년 연초에 어때요? 많아요. 또 많죠. 자, 이게 뭘 의미하냐? 가장 이사 대목은 언제냐면요, 12월, 1월, 2월에 거래하고 3월, 4월, 5월에 이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건 계약 시점이거든요. 그럼 만약에요, 내년 초에 이 전세 그래프가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매매는 이게 또 밑으로 처박힌다.
매매가. 그러면 그것과 제일 비슷했던 때가 이때요, 이때. 2021년 1월, 22년 1월. 매매 전세 쫙 늘어나는데 매매 어떻게 돼요? 쫙 줄어들죠? 이때 어땠어요, 분위기? 이렇게 됐잖아요. 딱 멈췄잖아요. 사실상 이때부터 떨어졌지.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단지들은 되게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오히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때 급하게 나오는 물건들을 잘 잡으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염두에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이것만은 나를 위해 챙겨본다. 나를 위해 챙겨본다. 이런 콘텐츠를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구독, 댓글, 좋아요로 열심히 준비하는 저희 스태프들한테 용기와 응원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태프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준비해 주니까 그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고 막 월부 스태프들 고마워요 뭐 이런 거 댓글 하나 달리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거 뭐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니까. 네, 칭찬이 고픕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끝. 저희가 지금 너나이님이 아주 열혈로 아주 42분 동안 피를 토하면서 얘기해 주신 거를 저도 몇 개 좀 놓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놓친 것들을 우리가 또 하나하나 또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이 오늘 올라온 게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월브닷컴에 들어가시면은 커뮤니티에 거기서 전문가 칼럼, 네, 거기 클릭하시면 그 위에 이렇게 한번 데이터 한번 살펴보시고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데이터도 보시고 그래프도 보고 형이 알려준 거 아주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100원만 받으면 안 돼요? 네, 농담입니다. 네, 저기 밑에 보시면 지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시고 한번 복습하시면서 지금 본인이 너나님이 말씀하신 본인이 가고 싶은 지역, 그리고 가고 싶은 단지의 목표 가격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